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정원묵의 묵시록. 자, 오늘은 덕원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번 문제였어요. 예, 이거는 뭐 시험 문제인데, 뭐 기억이랑 니은은 뭐 얘기할 건 없고요. 예, 디귿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도 X다. 얘도 X다 라고 알고 있어서 얘랑 얘랑 똑같은 함수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함수라는 거를요, 우리가 정의할 때는요, 함수라는 걸 정의할 때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첫 번째 여기다가 이제 뭐 XY 관계식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정의역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을 설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XY 관계식, 이제 대응 관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서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에 대응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제시되었을 때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함수가 서로 같니라는 것은 당연히 XY 관계식도 관계식인데 그 전에 정의역과 공역이 먼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F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F가 먼저 발생하고 F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F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하기 때문에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돼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 인버스 먼저 하고 나서 F를 하게 되니까 Y에서 X로 간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즉 Y에서 최종 Y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의 대응 관계가 똑같을지라도, 항등함수죠 사실, 정의역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디귿은 서로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이에요. 자,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유형이라서 좀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좀 잘 공부해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합성함수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A를 찾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가 뭐냐에 따라서 FA가 결정이 되고, FA가 뭐냐에 따라서 FA가 결정이 되는. 그래서 그 결정된 값이 5다. 그랬을 때 A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A는 그러면 첫 번째 F 입장에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 수와 나머지가 없는 수로, 즉 다시 말해서 A가 3n일 때, A가 3n이 아닐 때, 이렇게 케이스로 나눠서 풀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역추적을 하는 거야. 합성함수 함수값이 5일 때, 그러니까 5가 있는 거야. 근데 5가 되기 전에 원래 뭐였니?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뭐 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별에다가 또 F를 취하기 전에 원래 뭐였니? 이 A를 찾아볼래?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역추적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 좋죠. 얘 통째로 치환합니다. 합성함수니까. T라고 둘게요. 그럼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T에다가 F를 취했더니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되게 하는 그런 T를 구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T를 구해냈으면 F를 했더니 T가 됐더라. 뭐에다가? A에다가. T를 구했으니까 또다시 이제 역추적을 해서 A를 찾아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죠. 5에 대응되는 T를 찾고, 그 T를 찾았으면 그 T에 대응되는 A를 찾고, 이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죠. 자, FT는 5다. FT는 5다를 먼저 풀어주면요. 아이고, 자. 자, FT는 5다를 풀어주면, 이제 보자. 3분의 T 플러스 4가 5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T 빼기 5가 5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T는 3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T는 5가 되죠. 그러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T가 실제로 3이 될 수가 있었는지. 왜? 사실 이 T가 뭐였어야 되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수여야 이 함수식을 통해서 함수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죠. 자, 얘도 보자. 얘 t가 5 나오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나오죠.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서 5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5가 되게끔 하는 이 t의 값은 우리가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t를 구했는데 3이 아니라 4 같은 거 나왔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4 같은 건 애초에 여기에 대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함수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걸 풀었는데 t가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3의 배수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갖고 t값 2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A가 그럼 뭐일 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FA가 3일 때 찾아주면 되고 FA가 5일 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FT가 5일 때 t값이 2개 나왔듯 FA가 5일 때 A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이 3이랑 5 이렇게 둘 다 나오고 별격 사유가 없는 거는 동일하죠. 자, 그럼 얘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FA가 3이다 라는 것은 자, 똑같아요. 3분의 A 플러스 4가 어디 보자. 얘가 3이 될 때 찾아주시면 되니까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죠? 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A 빼기 5가 얼마다? 이게 3일 때 찾아주면 되니까 A가 얼마예요? 넘어가지고 계산하니까 얘가 4고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도 되는 거죠, 얘도.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마이너스 3도 돼. 4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거죠, 여러분? 다 더하니까 답이 9가 나오네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이 문제 좀 모의고사 기출이죠. 자, 이 최근에 있었던 모의고사. 자, 일단 가족금 활용해 보시면 이게 F1 플러스 F 인버스 1 이게 14다. 이게 14라는 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도 대입해 보시면 F5 플러스 F 인버스 5가 2가 되더라. 자, 이게 14랑 2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었을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결국에 f의 함수값과 또한 f 인버스는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뀌겠죠? 근데 그래도 정육, 공역 둘 다 x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랑 얘가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7까지의 정수예요. 마찬가지고요. 근데 더해서 14가 나오고 더해서 2가 나온다? 예, 확정이죠. 7이고요. 7이고요. 1이고요. 1. 확정이죠.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의도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모의고사 기출도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2를 대입하면 F2 더하기 F4가 9보다 크거나 같고 F4 더하기 F6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두 개 F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F 인버스 1이 7이라는 건 F7이 1이죠. 자, 그 다음에 뭐 FF1이 7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건 F1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디 보자. FF1이 7이잖아요. 그러면 F5가 7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F5가 7이잖아요. F7이 1인, 근데 뭐 여기 있으니까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게 F7이 1인데 뭐 굳이 나왔으니까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온 상황 요거. 얘네들이 준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자,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 X, F가 있다. 자, 여기서 7은 1로 가는 게 확정. 1은 5로 가는 게 확정. 5는 7로 가는 게 확정. 이렇게 돼요. 자, 나머지 애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함수값이, 이게 지금 3에 대한 제약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3은 아무 데나 가도 돼.
아, 근데 저 역함수 존재한다 했으니까 1대1 대응 맞춰줘야 되고요. 지 246에 대한 정보 2, 4, 6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남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어디 보자. F4가 2번 걸렸으니까 이건 F4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누가 다 할 때. 만약 F4가 2였어. 그럼 뭐 이거 방법이 없죠. 9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 F4가 3이면요. 6밖에 안 되는데 6 하나만으로는 안 되죠. 예. 왜? 그러니까 F2랑 F6을 결정시켜 줘야 되는데 F4가 3이면 F2랑 F6 둘 다 어때야 돼요? F4랑 더해서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걸 만족해 줄 수 있는 선택지가 6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F4가 4가 되면요. 마찬가지로 안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 되긴 하는데 얘밖에 없단 말이지. 자, 해서 F4가 6일 때는요. F4가 6이다. 그러면은 6 더하기 4를 해도 9보다 크거나 같고요. 6 더하기 3을 해도 9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랑 6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3, 4로 이렇게 2가 4로 가고 6이 3으로 가도 되고 2가 3으로 가고 6이 4로 가도 되고 괜찮다는 거죠. 그러고 3이 2로 가는 거 확정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F2랑 F6 값은 결정이 안 되긴 하거든요. 케이스가 두 가지라서. 근데 어차피 더할 거라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F4가 6이고요. 6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 3, 6의 함수 값을 봐야 되니까요. 2, 3, 6 3개 다 더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답이 54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볼게요. 네, 서답형 4번.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된 5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이게 A, B, C, D, E라고 써진 5자리 자연수를 n이라고 한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1부터 9고. 이게 지금 크기 고정 걸어놨다는 얘기는 선택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에서 추가 조건을 걸어주고 갑자기 2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죠. 차이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D가 2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둘 수가 있죠. 그래서 2를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했어요. 왜냐면 1부터 9니까 어쨌든 2는 1부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2가 1일 때, 2가 2일 때, 2가 3일 때 점점점점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2가 1이면은 D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D가 여기서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써놓고 나니까 사실 풀 때는 2가 이제 4일 때 올 때도 보려고 했는데 4보다 크거나 같은데 A, B, C가 다 얘네들보다 어때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즉 뭐다? 얘가 4부터 9까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얘 마찬가지죠. 얘는 5부터 9까지죠. 얘는 6부터 9까지가 되겠죠. 그럼 7부터 9까지는 4개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답이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6C 4고요. 여기서 5C 4고요. 4C 4고. 얘 계산하니까 얼마죠? 15 나오나요? 5 나오죠? 1 나오고. 네, 답이 21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덕원여고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서답형 6번이었고요. 자, 무리함수 fx와 이제 역함수 gx가 있고요. 원함수와 역함수 교점에 대한 얘기네요. 일단 그러면 이거 먼저 해보죠. f와 f 인버스 교점에 대해서. 자, 얘는요, y는 x 위에 무조건 교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부터 모순이잖아요, 이 문제는. 얘는요, 무조건 일단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 뭐가? f가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교점이 존재한다면 자, 증가할 때 같은 경우에는 f가 증가할 때는 무조건 뭐냐면 y는 x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존재하고요. 자, 감소함수일 때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게 증명은 이제 수학 2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배워야 이제 정확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프 그려봐갖고, 요렇게 있구나 정도. 기하적으로 이제 2회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자, 얘는요, 일단 유한계, 셀 수 있는 개수가 나올 수가 있고, 셀 수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리함수 같은 거 생각해도 되죠. 예, 뭐 K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근데 이제 유한계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이제 개수가 홀수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과정상의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는 제가 7개짜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3개, 5개 뭐 홀수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게 우리 이 문제에서 이제 3개라서 3개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A1, A2, A3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제가 세 점을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세 점을 이렇게 뒀을 때, 자, 홀수계면요, 일단 X좌표 크기 순서대로 제가 둔 거거든요. 홀수계면 가장 가운데 놈이 항상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Y는 X 위에 존재해요. 근데 이제 양쪽 끝에 얘네들 있죠? 얘는 이제 Y는 X의 대칭입니다, 항상. 지금 증명은 좀 어려워요. 지금 증명은 좀 어렵고, 뭐 기하적으로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감소하는 함수인데 y는 x 가지고 뒤집어 까면은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교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y는 x 위에 있고 얘랑 얘는 y는 x의 대칭 관계에 놓여지더라. 나는 이제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자, 그래서 지금 f가 1,5에서 원함수랑 이제 역함수랑 교점을 가지고, 그 얘기는 f1이 5인데 뭐라는 얘기예요? G1이 오니까 여기서 F5가 1인 게 나와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 이게 A 플러스 B가 25가 나오고 5A 플러스 B가 이제 1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4A가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가 31이 나오죠? 따라서 FX가 뭐다? 루트 마이너스 6X 플러스 31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감소함수 나왔죠. 그리고 교점도 2개라는 걸 알게 됐죠. 1,5랑 5,1. 이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다? y는 x 위에 점이 존재할 것이다.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구하라는 게 fx에 약분시키지 말고요. 약분하면 0일 때는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서 묶어주시면, 자, 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되는데, f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fx랑 gx가 같은 경우 2개로 나눠서 풀어야죠. 얘는 바로 나오죠. 얘는 6분의 31.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x가 1 나왔고 5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왜?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을 것이라고요. 사실 이게 그림 그리면은 이게 사실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해설강의에서 제가 좀 창피해갖고, 뭐냐면 너무 어려워갖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가 6분의 31이고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1,5고 y는 x고 이게 지금 y는 f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f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교점, 이 y는 x 교점. 이게 좀 잘 지나갔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 교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해서 지금 이 점을 찾으라는 게 문제예요. 이 점을 찾으라는 게. 근데 이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점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있나? 없나? 망설이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갖고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1이랑 5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 점을 찾아주러 갑시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5예요. 자, 요거 찾아주러 갈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1이랑 y는 x. 자, 교점 찾는 건데, 자, 제곱해서 갑시다.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제곱하는 순간 요것만 보는 게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있어도 보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생겨먹은 무리함수도 같이 보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나오게 되고 얘도 나오게 되는 거죠. 얘도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개 나올 거예요, 두 개.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얘랑 얘 중에서 더 큰 근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6x 빼기 31은 0이다. 그래서 x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되니까 이거 2루트 10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랑 쟤인데 다 더하는 거네요. 다 더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6분의 31 플러스 3 플러스 2루트 10이고 얘가 m이고 아니구나. 얘가 m이고 얘가 m 얘가 n이다. m에서 n을 빼라. 그러면 6 플러스 얼마죠? 37이 되나요? 예, 6 플러스 37? 여기다 6 빼면 끝나죠. 예, 답이 37 되겠네요. 이렇게. 자,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좀 해드리면은 어렵지 않았고요.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부 열심히 수학 이게 공부가 좀 잘 돼 있었으면 시간이 모자랄 만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일단 얘도 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좀 유리했었고, 사실 이번에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이거 6번 앞번호라서 이거 뭐 해설을 해야 되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찍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이번에 되게 어려웠었다 이런 건 없었는데 진짜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을 점검을 잘했니?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그냥 이게 그냥 읽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개념을 후 정리를 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 아마 디귿에서 많이 나갔을걸요, 학생들? 왜냐면 디귿 무조건 맞다고 했을걸, 이거?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도 오답 정리하시면서 수학 공부는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서 논리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 적용 연습을 해보면서 교정을 하고 그런 게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정원무게 묵시록이었습니다.